일부 업체나 브로커들은 네. 신랑한테 무조건 베트남 들어와라. 그건 신부하고 맞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베트남 들어올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면서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그 사람이 이제 혼인에 대한 서류, 건강에 대한 서류, 범죄에 대한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한 서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자 어떤 신랑분들이 그런데 하면 피해를 입느냐? 자기가 이 신랑분이 비자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안 해요. 범죄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해. 무조건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요, 누구라도 막 시키려고 덤비듭니다. 해놓고 나주 보니까 내가 소득이 부족해, 소득이 안 돼, 범죄 전과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티 나오는 거예요. 제일 주의할 거, 무조건 들어오세요 하는 것도, 정식 업체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정식 업체인데도 서류 받지도 않고, 일단 결혼시키려고.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 일단 들어오세요 하는 게 부록합니다. 근데 한국 신랑분들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현지에 유튜브도 올리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통화를 해보면 아, 예, 저희는 베트남 업체입니다. 베트남 회사인 줄 알아요. 쉽게 베트남 브로커죠.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런 데서 소개를 받고 막 해요. 응? 근데 소개를 받는데 문제는 문제 있는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응? 무작정 일단 시켜놓고 보자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무조건 오락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책임? 자, 얼마 전에 제가 상담받은 겁니다. 와서 무조건 들어오라 해서 신부를 하고 약혼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줬답니다. 여기 와서 신부를 이제 소개하니까 주고 한국 왔어요. 3일 지나고 연락 두절돼버려요, 그 사람이. 연락 두절돼뿐만 신부도 연락 두절돼요. 그게 뭐냐? 신부가 내가 봤을 때는 엎어졌어요, 안 하려고. 엎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 사람이 잠수를 탄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베트남에 다시 찾아와 그 사람 어디가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그 당시에 만난 데가 어느 호텔이 있었다. 그 호텔에 가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호텔 안 쓰고 다른 호텔에 가 있으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신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좀 충분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제가 이제 왜 영상 맞선을 보고 사진 보고 신부 선택하는 거 이걸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처음에 계약해놓고 나중에 이 신부를 영상 맞선 보고 이 신부 괜찮네요 하면은 중도금을 입금하라 합니다. 중도금을 입금하라 하면은 반드시 돈만 많이 내고 안 오면은 나중에 신랑은 업체에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일단 들어오세요 하는 업체는 피하고 일단 들어오세요 하는 거는 브로커라고 생각하세요. 신랑분들이 보통 전부 근본적으로 준비를 해와야 되는 서류가 이제 뭐냐면 일단 우리 한국을 따지면 혼인관계 증명서죠. 입국할 때 맞죠? 베트남 결혼을 이제 하려고 처음에 생각하면 무조건 필요한 서류가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우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로 하는 건강검진, 여기에는 반드시 에이저, 매독, 정신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죄 경력 해신서 하는 거하고 해보서 하는 거 다릅니다. 해신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법적으로 요구를 한 서류를 경찰청에서 해신을 해주는 거에서 국제결혼용 해신서는 그 국제결혼용 법규에 맞춰갖고 가정폭력, 성범죄, 그러고 어떤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이런 기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통 벌금을 받아도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은 2년 되면 실제 소멸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제 기록은 남아있지만은 그걸로서 문제를 안 삼는 소멸인데 이 국제결혼은 예를 들어서 성범죄는 10년간 근데 평생 거 다 나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 이런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형을 해도 실효된 형 하잖아요. 실효됐단 말이 아까 말해서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뭐는 몇 년 지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지났더라도 나타나는 그걸로서 발급을 해요. 그래서 보통 경찰청이나 경찰청 사이트나 경찰서에 가서 국제결혼용이라 하면 딱 나옵니다. 그걸로서 발급을 받았고 그래야 내가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전혀 전과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경찰서 문턱도 가본 적 없습니다. 벌금이라고 내본 적 없는 사람 그거는 해당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옛날 범죄는 가정폭력만 제외하고 10년 지나면 완전히 거의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시면 돼요. 그러고 되고 안 되고는 이걸 좀 정확하게 범죄가 있는 분은 좀 파악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런 근본적인 서류를 이제 보통 브로커들은 서류 막 가져올 소리도 안 해요. 일단은 와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서류 좀 보내오세요. 뭐 하세요. 쉽게 말해서 자 정상적인 업체 같으면은 그 서류를 아까 말했다시피 혼인에 대한 서류, 건강검진에 대한 서류, 범죄에 대한 서류, 직업에 대한 서류 이 네 가지를 베트남 말로 번역 공정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요게 정상적인 회사 번역 공정을 해서 신부한테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통역도 해주고 이 신부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 신랑에 대해서 이렇다 직업은 이거고 정과는 뭐 없고 건강검진도 이상 다 없고 이런 결혼은 뭐 한 적 없다 아니면 이혼을 했다 이걸 설명을 딱 보여주면서 그 신부 거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 꼭 하는 게 이제 이 결혼중개업법인데 브로커는 결혼중개업법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소개해놔 놓고 보는 거죠. 소개해놔 놓으면 신부가 저 신랑분이 저 신부 괜찮아요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랑분한테 돈 내세요 저는 이제. 그 서류는 신부한테 설명하기 위한 서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한 서류고 우리가 이제 실제 결혼 진행에 대한 서류는 호치민 같으면은 여기에 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하노이 같으면은 대사관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주소와 정확한 우리 등록 기준지를 보기 위해서 신랑분들이 현 주소를 정확히 또 잘 옛날 주소하고 헷갈려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보고 적으세요 하다가 나중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베트남에서 필요해서 부모님 이름, 부모님 나이 그 한국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기 때는 부모님 주민번호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해서 우리가 보기 위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떼가지고 와서 이게 제출하고 이가 결혼 진행하는 서류로 쓰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신부한테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이 신랑 모든 정확한 주소 이런 걸 다른 데다가 다른 걸 신청을 할 때 적어야 되니까 틀리면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와서 시켜놓고 보는 거죠. 시켜놔놓으면 이제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부가 문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신부도 있고 하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하는 업체는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주의하세요. 나중에 피해는 본인들이 봅니다.